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 훈. 저번 시간 복습입니다. 저희 복습 1차 부등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부등식의 해, 부등식의 성질이 무엇인지 알아봤고, 그 다음에 1차 부등식과 그 풀이를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풀 것인가 알아봤습니다. 됐죠? 좀 더 들어가 보면 부등식의 정의가 뭡니까? 부등식은 부등호, 4가지 부등호가 있죠. 를 사용하여 수량 사이에 무슨 관계? 대소관계, 크고 작음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부등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좌변, 부등호를 사이놓고 좌변, 우변이 있겠고 양쪽 변을 양변이라고 했죠. 등식과 똑같습니다. 좌변과 우변, 양변은 부등식의 표현입니다. 표현은 A는 B보다 작다. 그것을 수학적 용어로 A는 B 미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이렇게 작은 쪽, 큰 쪽으로 입을 벌려, 그 다음 A는 B보다 크다. A는 B 초과다. 큰 쪽으로 입을 벌려. 그 다음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A는 B 이하다. 그러니까 A는 B 이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A는 B 이상이다. 이하와 이상은 자기 자신도 포함하는 겁니다. 같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B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 표현법 배워봤습니다. 부등식의 해입니다. 해는요, 참 거짓. 부등식의 참 거짓은 무엇이냐? 그 문자에 그 미지수를 대입해, 부등식의 미지수를 대입해 봤을 때 그 문자의 숫자를 딱 대입해 봐. 그랬을 때 부등호 방향과 일치하면 참인 거고, 부등호 방향과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이 되는 겁니다. 어떤 지 아시겠죠? 부등식 해는 그 부등식을 참이 되게 만들어주는 미지수의 값을 부등식의 해라고 합니다. 근데 부등식을 푼다는 말은 부등식의 해를 모두 구하는 것을 부등식을 푼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모두 구한다? 있으면 다 구하는 거죠. 근데 부등식의 해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범위로 표현됩니다. x가 무엇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된다는 사실, 일반적으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부등식의 해도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로 딱 표현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는 좋아요. 부등식의 성질입니다. 성질은 A가 B보다 작으면, 좌변이 우변보다 작으면 똑같은 걸 더하고 빼도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항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항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부호가 바뀌는 거, 그죠? 그 다음에 C가 양수면 양변의 C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C가 음수면 양변의 C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부등식의 성질. 됐죠? 오케이. 자, 부등식과 이제 2차 방정식의 이항과 해입니다. 이제 1차 부등식 풉니다. 그랬을 때 이항은 뭐냐?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등호 너머로 이사를 하는 거죠. 그때 x 플러스 7은 2보다 큽니다. 근데 플러스 7이 2항이 된 거죠. 부등호 너머로 2항이 된 겁니다. 그럼 부호가 바뀌는 거죠. 왜 바뀌어? 양변에 똑같은 수 7을 빼도 부등식은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7 없어지면 2 빼기 7. 그래서 2 빼기 7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항. 부호가 바뀐다 명심. 그다음 부등식의 해는 이걸 풀어주면 x가 수보다 크다, 수보다 작다, 수보다 크거나 같다, 수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이제 해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해를 수직선에 나타내는 방법 4가지를 보여드렸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오른쪽, 큰 쪽 오른쪽, 포함되지 않으니까 빵꾸뻥. 그다음에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것은 채워지는 거죠. 빵꾸가 채워지는 거고, 작거나 같다니까 왼쪽. 1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다, 1은 빵꾸, 7은 채워지는 거죠. 이 범위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어때요? 둘 다 채워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를 표현할 수 있다. 배웠죠? 오케이. 1차 부등식의 그 풀이입니다. 그 풀이는 1차 부등식은 뭐냐? 전부 다 이항시켰어. 우변을 0으로 놓고 좌변을 다 이항시켰을 때 1차 식이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하면 1차 부등식이다. 1차 부등식과 똑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 1차 부등식 풀이 방법은 주어진 부등식을 간단히 합니다. 가로가 있으면 가로를 풀고, 계수가 소수나 분수면 정수로 바꾸고, 그 다음에 미지수 x를 포함하는 미지수는 좌변, 그 다음에 숫자는 우변 놓고, 그 다음에 x의 항은 수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로 바꿔놓고, x 앞에 계수를 1대게 양변을 나눠주는 겁니다. 양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겠지만 음수로 나누면, 나누거나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사실, 그것만 명심해 주시면 1차 부등식이 확 풀립니다. 정리 깔끔하게 되시죠? 좋습니다. 자, 오늘의 목표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이건 했던 대로 이제 연립 1차 부등식을 합니다. 부등식 연립된 거야. 똑같은 겁니다. 요거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합니다. 연립 부등식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식을 연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부동식 두 개가 있어요. 이것을 연립한 겁니다. 이게 연립부동식이에요. 연립방정식은 방정식 두 개를 연립한 거예요. 끝났어요. 연립부동식입니다. 됐죠? 그럼 연립부동식 풀이는 어떻게 푸느냐? 방금 전에 했던 연립부동식을 어떻게 풀어요? 우리가 역시 기억번 풀어요. 니은번 풀어요. 그럼 기억번에 해가 나오겠죠. 니은번에 해가 나오겠죠. 연립방정식은 가관법, 대입법이 있었잖아요. 연립부동식은 기억을 풀어요. 니은을 풀어요. 그러면 기억의 해와 니은의 해를 연립시킨 것은 어떻게 한 겁니까? 해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겁니다. 두 개 해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연립부동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x의 값의 범위입니다. 다시 어떻게?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의 범위. 기억의 해와 니은의 해를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의 범위입니다. 됐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특수한 꼴. a가 b보다 작고 b는 c보다 작습니다. 꼴의 연립부동식은 어떻게 푸느냐? 우리가 예전에 연립방정식은 a 이꼴 b 이꼴 c였으면 아무거나 두 개를 선택하라고 그랬죠. a 두 번, b 두 번, c 두 번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연립부동식은요.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가운데 것을 두 번 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무조건 가운데 거 두 번. b, a가 b보다 작다, b는 c보다 작다. 이렇게. 선생님 왜요? 보세요. 만약에 a를 두 번 쓰다. a가 c보다 작다. 있겠고, 자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만 표현되잖아요. 그러면 c와 b는 어떤데? c가 크니 b가 크니? 이걸 갖고는 c가 큰지 b가 큰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 무조건 이렇게 쓰면 가운데 것을 두 번 쓰는 겁니다. 가운데 걸 두 번 쓰는 겁니다. 그래야 a가 b보다 작고 b는 c보다 작기 때문에 a는 c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c와 b와 c의 대소관계를 알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연립방정식과 연립부동식의 미묘한 차이를 극복하시라. 이게 되시죠? 이거 반드시 가운데 걸 두 번 쓴다. 연립부동식은 됐죠? 특수한 경우에 연립부동식의 해입니다. 그러면 자 이런 경우, 자, 어떤 경우냐면 자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해가 이걸 포함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또 하나의 해는 x는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렇죠? 해가 이게 두 가지가 나왔어. 연립부동식 해가 두 가지가 나왔어. 이것의 해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포함되는 x는 공통해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x는 2.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됐죠? 자, 얘는 어떻습니까? x가 2보다 큽니다. 이것과 x가 2보다 작습니다. 둘 다 빵꾸야.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연립부동식이라도 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없을 수가 있어요. 해가 없다라고 말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 여기 포함되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이것도 이 연립부동식도 해가 없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해가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x는 2 하나의 값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 해가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특수한 해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이건 x는 2가 되겠고 이것은 해가 없다가 되겠고 이건 해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은 싹 끝났어. 필수예제 5번에 1번입니다. 풀래요. 기억번 푸는데 어떻게 합니까? 개수가 소수죠. 정수로 바꿔줍니다. 양변이 얼마를 곱합니까? 10을 곱합니다. 그럼 기억을 딱 푸는데 양변 10을 곱해요. 그럼 8x가 되겠죠. 조심할 것. 양수를 곱한 거죠.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10x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맞죠? 됐죠? 이항합니다. 그럼 8x 빼기 10x가 될 것이고 그죠?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x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이항에도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양변을 뭐로 나눕니까? x 앞의 개수 마이너스 2로 나눠줍니다. 탁 나눠주면 조심할 것. 음수로 나눈 거죠. 부등호 방향 바뀌는 겁니다. 이거 조심. 바뀌는 겁니다. 그랬을 때 x는 뭐가 됩니까? x는 바뀌는 거니까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x가 1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 되죠? 이거 플러스 될 것이고 플러스 된 거니까 x는 1보다 작다. 이게 기억의 해입니다. 니은의 해를 구합니다. 알죠? 분수죠. 최소공에서 4를 양변에 곱합니다. 4를 딱 곱해주면 얘는 2배, 자 x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자 부동 방향 변하지 않죠. 양수로 곱한 거니까. 그러면 얘는 x 빼기 1이죠. 누가 끄떡거립니까? 1 아닙니다. 4입니다. 각변에 얘한테도 4를 곱하고 얘도 4를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것은 가로 풀어줍니다. 그럼 2x 이항합니다. 마이너스 x. 문자는 좌변. 마이너스 4 있죠? 마이너스 이항합니다. 플러스 2 되겠죠? 이항시키는 거죠. 그러면 얘가 x가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맞습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의 해와 이것의 해 동시에 만족치는 해가 연립부동식 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자, 수익선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려주시면 x가 1보다 작다. x가 1보다 작다. x가 마이너스 2. 왼쪽에 있겠죠. 이거 포함되는 거죠. 같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해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됐죠? 쓰면 됩니다. 따라서 내가 구할 정답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겠고, 그 다음에 1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빵꾸, 여기는 빵꾸가 나지 않죠? 이게 내가 구할 이 문제의 정답.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해 되시겠죠? 좋습니다. 수익선상에서 그려서? 오케이.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가주시면 먼저 기억본 풉니다. 기억본 풀면 어떻게 하죠? 일단 가로를 풀어요. 그럼 4x. 그 다음에 3x 이항합니다. 마이너스 3x 되겠죠? 그 다음에 3이 있겠고 마이너스 3 이항합니다. 플러스 3 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좌변은 x가 될 것이고 우변은 6이 되겠네요. 첫 번째 해가 나왔네요. 니은번 풉니다. 그러면 x가 있겠고 2x 이항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2x 되겠죠? 그 다음에 부동항이 변하지 않겠고 마이너스 6이 있겠고 플러스 2가 이항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 되겠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x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8이 되는 겁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1로 곱합니다. 그러면 x가 되겠고 부동 방향이 바뀝니다. 8이 되는 겁니다. x가 8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수익선상에 반드시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x가 자 6은 여기 있습니다. 6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됐죠? 이 범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가 8보다 작답니다. x가 8은 여기 있습니다. 8보다 작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 범위가 됩니다.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 주황색 범위가 이 초록색 범위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에 들어가는 거죠.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x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내가 구할 이 문제의 정답.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6번입니다. 자, 필수예제 6번 보시면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다 이런 꼴입니다. 부등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립부등식입니다. 그때 앞에서 설명했겠지만 반드시 이 가운데 거를 반드시 두 번 써라. 이것은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만들어주면 자 2분의 x 플러스 5가 자 3x 플러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할 것이고 3x 플러스 5가 자 x 플러스 9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기억식이 될 것이고 얘가 니은식이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풀어서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그럼 기억식 보면 양변에 2를 곱하죠. 그러면 x 플러스 5가 될 것이고 부등호방이 변하지 않겠죠. 2를 곱해주니까 6x 플러스 10 되는 거 맞겠습니까? 그럼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5x가 될 것이고 이거 이항해주면 플러스 5 되는 거 맞습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x가 될 것이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번 풀어보면 이거 이항 딱 되면 2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9 빼기 5니까 4가 되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x는 2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양변을 양수로 나누는 거가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겠죠. 수위선상에 딱 그려봅니다. 먼저 x가 마이너스 1보다
포함됩니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것이고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 맞겠죠?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 범위가 되는 거 맞겠죠? 보이시죠? 그럼 내가 구할 정답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겠고 여기는 포함되는 거니까 2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이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만 해주면 마이너스 1 이상 2 미만. 네, 맞습니다. 어렵지 않죠? 좋아요. 자, 필수예제 7번입니다. 이제 조금 응용된 문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나중에 뭐 2차 부등식이네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지수부등식, 로그부등식, 삼각부등식 이거 확장이 돼요. 그때 기초가 되는 거니까 정확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뭐 지수부등식과 뭐 1차 부등식, 뭐 2차 부등식과 뭐 삼각부등식, 로그부등식 이런 게 짬뽕 돼요. 통합됩니다. 다 통합돼요. 방정식과 부등식이 통합되고 하나씩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연립부등식 있습니다. 해를 줬어. 이럴 때 상수의 값을 구하라 이겁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죠. 그럼 기억번 딱 볼게요. 그럼 x 이항시켜. 그럼 3x 빼기 2x니까 x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a 이항시켜. 그럼 a 플러스 3 맞습니까? 그죠? 이게 기억식의 해입니다. 그럼 니은식의 해를 딱 보면 이항시켜. 그럼 5x가 됩니다. 그리고 크거나 같습니다. 10이 되겠죠. 그러면 x 양면 5로 나눠줍니다. 부등호방이 바뀌지 않겠죠. 2. 이게 니은식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이걸 얘가 동시에 만족하려면 해가 얘가 나오려면 어때요? x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x가 2보다 크거나 같겠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a 플러스 3 이렇게 되어야만 해가 이 모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좌변 2는 똑같을 거고 우변에 있는 바로 요 a 플러스 2 얘랑 a 플러스 3과 이 5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a 플러스 3이 5와 같아야지만이 어때요? 이 해를 가질 수 있겠죠? 따라서 내가 구할 a 값은 얼마다? 2다 라고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겁니다. 뭐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풀어서 해 모양새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끝난 거예요.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이 있어요. 정수인 해가 2, 3, 4일 때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정수인 해입니다. 부등식과 정수는 수능의 100% 출제. 정수인 해,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뭐 이런 것들, 정수의 합을 구하라. 그 부등식 사이에 있는 정수의 모든 곱을 구하라. 뭐 이런 것들 수능에 무조건 나와요. 연립부등식입니다. 기억번 풉니다. 분모의 최소금수 얼마입니까? 2, 3, 6이니까 12가 되겠죠. 이 정도 암산을 할 수 있겠죠. 11을 양변에 곱합니다. 그럼 3x가 될 것이고 플러스 6 될 것이고 설마 이걸 이해 못하면 안 되겠죠. 12 곱해줍니다. 4x 마이너스 2a 됐죠? 이항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x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자 이항합니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 되는 거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줍니다. 그럼 x가 될 것이고 부등호방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2a 플러스 6 되는 거 맞습니까? 이게 기억의 해입니다. 자, 니은의 해는 이항시킵니다. 자, 니은의 해는 간단하죠. 그럼 3x 4가 이항됩니다. 그럼 x는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해가 그럼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 그럼 수식선상에 딱 그려보면 보세요. 얘가 작은 놈, 크거나 3분의 4 여기 와야 돼. 얘가 3분의 4가 돼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될 것이고 2a 플러스 6 2a 플러스 6 포함되는 거죠. 2a 플러스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이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해입니다. 그 해가 2, 3, 4입니다. 해가 2, 3, 4야. 그럼 생각해봐. 3분의 4는 1보다 커. 3분의 3인 거니까. 근데 2보다는 작아. 2는 3분의 6인 거니까. 그러면 3이 있겠고 4가 있어야지. 이 해 속에 2, 3, 4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2a 플러스 6이 만약에 여기에 5가 와야겠죠. 5가. 맞아요? 여기에 5가 와야 돼. 이 사이에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잘 봐요. 2a 플러스 6은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범위. 6은 무조건 5보다 일단 작아야겠고 그 다음에 4보다 커야 돼. 그런데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워. 같을 수도 있어. 이게 얘와 얘 사이에 오면
무조건 2, 3, 4가 맞아. 그죠? 근데 얘가 4일 수도 있잖아. 어? 4일 수도 있잖아. 그래도 이 조건에 맞냐 이거지. 그때 따져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들이 가장 질문 많이 하는 건데 보세요. 잘 봐. 잘 들어. 먼저 2a 플러스 6이 4면 x에 보면 x는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겠고 4보다 작거나 같겠죠. 아니 봐봐. 원래 x의 범위가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겠고 2a 플러스 6보다 작거나 같다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요 2a 플러스 6이 4와 같대요. 그럼 2a 플러스 6은 4가 되겠죠? 그러면 x의 범위는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4도 포함하는 거잖아. 4도 포함하는 거니까 어때요? 이 사이에 있는 x값은 정수는 2, 3, 4가 들어가 안 들어가? x니까 이 정수인 해는 x값이라고 2, 3, 4는 x값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x가 4 이하니까 4가 들어가 안 들어가? 4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해야 안 해요? 만족하죠? 만족하니까 2a 플러스 6이 4가 되어도 돼 안 돼? 되어도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2a 플러스 6은 4와 같아도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만약에 2a 플러스 6이 만약에 5라면 5와 같다라면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잖아요. 5와 같다라면 얘가 5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4가 아니라 얘가 5가 되는 거죠. 그죠? 2a 플러스 6이 5라고 했으니까 5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x는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겠고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 아닙니까? x의 범위는. 그러면 이 범위를 만족하는 정수는 여기에 5도 들어가는 겁니다. 5가 포함되는 거니까. 그죠? 여기 해는 x의 범위라고. 그죠? 2, 3, 4,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3, 4 정수의 해가 2, 3, 4뿐이어야 하는데 5가 들어가는 거니까 2a 플러스 6은 5가 되면 돼 안 돼? 얘는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는 2a 플러스 6이 5를 포함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응? 주어진 해는 x의 범위입니다. 이것의 부등식의 범위는 a의 범위입니다. 2, 3, 4는 x값입니다. a값이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얘는 포함되는 거고 얘는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어렵다.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걸 알겠죠? 그러면 4일 때와 5일 때를 따져보라고. 4일 때 대입해봐. 2a 플러스 6이 4일 때 x의 범위가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느냐? 땡큐. 그러니까 얘가 4가 되어도 된다 이거지. 2a 플러스 6이 5일 때는 집어넣어봐. 근데 노 땡큐. 5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잖아. x의 범위가. 그죠? 그러니까 2a 플러스 6은 5가 돼서는 안 되는 거지. 간단해. 집어넣어봐. 그때 a 값의 범위를 보라고 그랬죠? 각변을 6을 뺍니다. 그럼 얘가 6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부동항이 변하지 않겠죠. 그럼 2a가 되겠죠. 6을 빼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되겠죠. 6 빼기 6 빼기 6 빼기 6 하는 겁니다. 부동항이 변하지 않아요. 각변을 2로 나눠줍니다. 그때 a의 범위가 나오겠죠. 이 양수로 나눠주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2로 나눠줍니다. 마이너스 2 될 것이고 2로 나눠줍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구할 a 값의 범위입니다. 상당히 문제 이거 어려워요. 근데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극복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건 2번, 3번 반복해서라도 극복하셔야 돼요. 어? 이게 극복이 안 되면 고등학교 수학 1에 부등식이 극복이 안 돼. 이거 왜 이게 포함되고 이게 포함되지 않는지.
대입해봐. 그래서 수직선에 그려봐. 이건 여러분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아셨죠? 자, 이거 됐고요. 여기까지. 자, 오늘 배웠던 거 총정리 들어갑니다. 총정리 딱 들어가는데 봅시다. 연립 1차 부등식을 배웠습니다. 연립부등식 풀이, 특수환경 연립부등식 해를 배웠죠. 그랬을 때 연립부등식은 뭐 이런 거. 부등식 두 개를 연립해 놓은 겁니다. 응? 오케이. 연립부등식 풀이는 얘를 푸는데 기억을 풀어. 니은을 풀어. 그 기억과 니은을 그렇죠.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의 범위입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의 범위.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수직선의 그림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a와 b, c가 있습니다. 부등호가 두 개가 연속이 있어. 그러면 반드시 가운데 값을 두 번 쓴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부등식은 이렇게 쓴다. 됐죠? 특수한 연립부등식 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x는 2가 될 것이고 얘는 해가 없는 거죠.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이 없으니까. 이 경우도 해가 없는 경우죠. 됐죠? 이렇게 우리가 연립부등식 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수한 경우에 해도 있다는 사실. 여기까지 되시죠? 다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니다. 이제는 확인 체크와 그다음에 계산력 강화와 그다음에 이제 단원 마무리까지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고 선생님은 한 문제도 빼먹지 않고 다 풀어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계속 들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모르는 문제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문제만 이해 안 되면 뭐 선생님의 해설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 시간 예고는 이제 그다음 넘어갑니다. 방정식과 부등식으로 이제 부등식에서 2차 번식 들어갑니다. 2차 방정식. 1차가 끝났어. 2차 번식 갑니다. 인수분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쭉 알아봅니다. 옛날 기억 떠올려 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보겠습니다. 수학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 쫓아오고 계시죠? 수학 100점으로 가는 길. 지금까지 쉽게 가르친 선생 넘버원 이지훈이었습니다.